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은 먼저 이제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요. 갑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거나 이미 건물이 수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멸실되고 체결하기 전에 이미 수용되거나 멸실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은 신뢰 이익 배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죠. 이것을 뭐란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신뢰 이익 배상이고 후발적 불능은 이행 이익 배상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되거나 이미 수용되거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 그럼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때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일 때는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 일부가 부정하죠. 그랬을 때는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그러면 큰일 나. 왜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발생하는 것이고, 수량 부족에서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했죠. 후발적은 뭐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 말이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여기서 무효이다 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또는요 원시적 불능이다 했을 때는 항상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누가요?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 채무불행이죠. 계약 해제, 원상예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채권자죠.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것은 위험부담이라고,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대상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이것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무조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에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에요.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은 무조건 뭐뭐뭐 계약 체결 후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권 계약 체결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증여계약 체결 후, 교환계약 체결 후, 체결 후 일단 그것은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이면 채무불이행,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위험부담,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특히 일부가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에서 일부가 그것은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것은 유효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그 전에 1월 30일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되고 없더라 이 말이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일 때는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이행 이익을 청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고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일 때는 매도일은요 악이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매수일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요. 그래서 을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과실이 있는데 을도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갑이 을한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라면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 을이 만약에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채무불이행과 관계가 없죠.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계약 책임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했는데 그 부당 파기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당 파기를 했다. 그럼 그것은 불법행위가 돼요. 불법행위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법행위는 정신적 충격이 있다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니까 아직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교섭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죠. 채무 불이행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죠. 신뢰 이익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죠. 상대방이 적극적 요구해서 비용을 주지만 그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경쟁 입찰은 뭐냐? 경매죠. 경매에서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은 신뢰 이익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섭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파기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가 된다? 적법이 되죠. 적법행위죠. 없으면 불법행위다. 알겠죠? 없으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요 계약 책임. 계약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인데요.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죠.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한다. 이것은 물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가박을 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 그럼 3월 1일 이행기라고 그래요. 등기한 날짜가 덜하기 전에 2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죠. 그래서 후발적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멸실됐다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건물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떡한다? 건물이 없으니까 을은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을은갑한테요.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는 것은 을은 물건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하죠. 이것을 급부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위험부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는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을 부담해. 그 말은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무엇 때문에 멸실됐냐 이 말. 무엇 때문에 멸실됐냐?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요. 을, 채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그럼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요,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채권자는 물건은 받지 못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 대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달리 말하면 원래는 이 매수인은 물건은 받지 못하면서 대금만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가의 위험이 을에게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뿐만 아니라 을의 채권자 지체 중이죠. 그럼 을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을이요 쌍방의 잘못이 없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즉 갑일한테 빨리 등기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을이 잔금이 없으니까 물건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이에요. 그걸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태풍에 의해서 아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 전에 이미 을이 잔금을 주고 등기를 가져갔으면 나중에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된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채권자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요 을에게 미리서 을에게 건물을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건물이 불탔어. 누구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제3자의 방화라든가 옆집의 화재로 인해서 또는요 채권자의 잘못으로 어떤 이유로 멸실되는지 간에 관계없이 미리 을한테 인도를 해줬잖아요. 그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이 되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을이 지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른 말로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쌍방이죠. 쌍방에 뭐 없이? 잘못 없이. 쌍방이 잘못 없이 이 말이죠. 두 사람 다 잘못 없이. 다른 말로 천재지변이죠. 제3자가 뭐가 있다? 방화를 했죠. 그래서 천재지변 제3자의 방화죠. 지적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건물이 멸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왜요? 지금 여기 보면 쌍방이 잘못 없단 말은 을이 잘못 없다 이 말이죠. 갑도 잘못 없지만 을이 일단 잘못 없으니까 건물이 멸실된 건 갑이 책임을 져야죠. 을이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그 말은 뭐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말은 뭐다? 갑은요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은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손해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대가를 위험이니까 우리가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하죠. 돈을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채무자가 손해를 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라고 그래. 왜? 건물이 을의 잘못 없이 멸실이 됐잖아요. 을의 잘못 없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을이 잘못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갑이요 중도금을 수령을 한 상태에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중도금을 반환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을의 잘못은 없지만 을이 갑하고 계약하기를 중간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잔금을 지급할게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는 합의한 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다섯 번째로요. 채무자가 갑이죠. 매도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우리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행이 있으면 을은 계약을 뭐 없이? 채고 없이. 채무가 있으면 을이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채무불행일 때는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위험부담에서는 항상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뭐다? 을의 잘못으로. 또는요, 을의 채권자 지체죠. 또는요, 여기요, 미리 을에게 인도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한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위험이라는 건 뭐냐? 대가 위험. 대가 위험이라는 것은 건물은 멸실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을은요, 건물은 등기는 받지 못하고 대금은 주는 거죠. 그래서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만약에요 쌍채무자의 잘못 없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채무자 잘못 우리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이 있으면 을은 채권자는 뭐 없이 채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죠? 여기까지.